오늘의 주제는 웹소설 1화 템플릿입니다. 이것만 따라하면은 웹소설 1화를 뚝딱 쓸 수 있다 같은 느낌으로 영상을 준비해왔고요. 네, 이것만 따라해도 괜찮은 웹소설 1화를 만들 수 있다. 웹소설 1화 클리셰, 기본기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유를 하자면은 다른 웹소설 유튜브를 하시는 대선배 작가님들께서는 좀 1화를 쓰는 영상을 만드실 때 보면은 그분들은 무협식으로 따지자면 약간 이제 이해하기 힘든 요리를 담고 있는 절초, 그러니까 좀 분명 엄청 꿀팁이긴 한데 약간 완전 뉴비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말인지 조금 어려운 느낌으로 설명을 하신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은 교과서식으로 공부하면 서울대에 갈 수 있다 같은 느낌으로 삼질건법 같은 완전 기초 중 기초부터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느낌이라면은, 제가 가져온 이번 영상은 말 그대로 공장과도 같은 웹소설 1화 밀키트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 영상은 약간 외국마냥 빠르게 대성할 수 있고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대신 이제 정말 말 그대로 밀키트 같은 거기 때문에 좀 더 고품질의 1화를 만들고 싶다면은 꼭 다른 분들의 영상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제 다른 분들의 웹소설 1화 영상을 볼 때마다 항상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내공과 외공을 균형 있게 수련하는 거는 사실 무협에서 필수라고 요즘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론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약간 1화의 실전편 같은 거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장식으로 정말 최근에 많이 쓰는 웹소설 1화 트렌드를 압축해서 정말 어떤 느낌이다 같은 이제 정답지를 제시하고 싶은 거죠. 이제 제 거는 이제 그런 좀 위쪽에 말씀드렸던 웹소설 대선배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절초의 야매 해석판 같은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스스로의 배움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웹소설 깨달음을 얻으시기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그러면은 웹소설 1화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그리고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영상은 개인적으로 제가 저번에 웹소설 제목 영상을 올렸었잖아요. 그 영상을 보고 와주시는 거를 추천하고 있긴 합니다. 왜냐면은 그 제목 짓기 영상에다가 제가 간단하게 시놉시스를 쓰자고 언급을 드렸잖아요. 네, 그거를 작성해 놓으셨으면은 이 1화를 조금 더 빠르고 편하고, 네, 그 1화에서 요구하는 그런 요소들을 이제 충족시키는 그게 바로 저번에 그 시놉시스였기 때문에 한번 그거를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같은 느낌이에요. 뭐 안 봐도 되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웹소설 1화를 어떻게 쓰냐? 이거는 매우 간단해요. 제가 바로 정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괜히 공장식 1화 쓰기라고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보여드리는 이 앞에 체크리스트들을 그대로 복사해서 본인의 글에 맞게 적기만 해도 바로 1화를 완성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1화 템플릿이 무엇이냐? 그럼 바로바로 현재 처한 상황 설명, 주인공의 원래 모습 설명, 1번의 변화가 생긴 후 상황 파악, 사건 발생, 이 4가지를 적어놓고 거기에 맞춰서 본인의 글을 채워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1번과 2번은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자, 이제 이것만 보면은 아직 감이 잘 안 잡히실 수 있지만 제가 또 그 뒤로 당연히 이 번호마다의 해설도 당연히 가져왔습니다. 이거를 다르게 말하자면은 이제 1번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설명하거나 아니면 이제 주인공이 능력을 얻는 장면, 그 다음에 능력을 얻기 전에 주인공은 어떤 인물이었는지, 3번 능력을 이제 1번에서 능력을 얻었으면은 그 능력을 이제 어떻게 써먹을지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 그 다음에 이렇게 앞쪽에서 능력을 보여주고 과거 어떤 인물이었는지 알고 능력을 써서 어떤 거를 성취할지 목표를 세웠다면 이제 그 첫 단추로 능력을 사용해서 활약을 할 만한 사건을 쓰기, 이게 바로 웹소설 1화의 템플릿이에요.
여기까지 봤는데도 혹시 이해가 잘 안 되신다면은 괜찮습니다. 제가 또 개별로도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가장 첫 번째에 나온 1화의 현재 처한 상황 설명. 이거는 제가 상황 설명이라고 적어놓긴 했지만 정확하게는 1번에서 먼저 주인공의 능력을 소개한 후에 능력을 쓸 수 있는 상황을 세팅해두라는 거예요. 이제 상황을 세팅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조금 감이 안 잡히실 수 있는데, 이제 예시를 들어드리자면은 회빙환의 경우는 회빙환을 하고 난 후에 새로운 능력을 얻는 파트가 있잖아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황 세팅이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회빙환이겠죠? 네, 스포츠물의 경우는 예시를 들자면 제가 이거 실제로 아마 봤던 작품들이 여러 개 섞여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제 뭐 주인공이 뭐 한국 국대 월드컵 우승시키기 그런 목표를 가지고 무한 회귀를 하고 있어서 그동안 쌓은 숙구 실력이 메시 호날두를 씹어먹을 만한 그런 이제 원탑의 실력이 되었다. 약간 그런 설정을 본 적이 있어요. 네, 이런 게 바로 1번입니다. 주인공이 현재 처한 상황과 능력을 설명하는 것. 그리고 이제 2번 간단합니다. 이거는 정말 간단해요. 주인공의 원래 모습 설명. 이거는 진짜 능력 얻기 전에 주인공을 묘사하는 겁니다. 네, 만약에 위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회빙한 작품이라면 이제 주인공이 회빙환을 하기 전에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서술한다던가, 이제 보통의 먼치킨 현대 한타지에서는 이제 뭐 나는 백수였다, 아니면은 뭐 부모님이 없거나 이제 부모님이 뭐 사업이 망했다던가 뭐 병에 걸리셨다던가 하는 그런 이제 개인적인 불쌍한 이야기를 막 늘어놓는 파트 있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 딱히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대체 왜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 소설은 주인공에 몰입을 해야 돼요. 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인공은 조금 더 살아있는 한 인물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고, 이제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주인공이 어떤 인물인지 대충 감을 잡고 그 녀석의 이야기를 보고 싶게 되는 거예요. 주인공이 이야기에 몰입시키기 위해서 이 주인공의 과거 이야기를 풀어놓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사실 이런 주인공의 과거 이야기는 게임 빙의에서는 생략을 하는 경우도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빙의물에서는 과거 이야기를 생략하는 경우 있는 거 맞긴 해요. 네, 근데 그런 게 있는 경우는 보통 그냥 주인공이 지금 빙의를 한 현재에 집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위에서 말씀드렸던 1화의 필수 요건, 그중 나머지 번호들인 이제 주인공이 지금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그거를 조금 더 섬세하게 깔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1번의 변화가 생긴 후 상황 파악. 이거는 사실 간단하다고 썼는데 별로 간단하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인공 나름대로 지금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어보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목적을 간단하게나마 언급하라는 거예요. 암시라도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1화에서의 목적이라는 거는 주인공이 이 작품에서 메인으로 할 게 무엇인지가 바로 주인공의 목적이에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초메가 히트작 화산기한을 예시로 들어드리자면은, 네, 어떤 파트냐면요, 주인공인 청명이가 회빙환을 한 후에 거지한테 지금 상황을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주인공은 지금은 본인이 죽은 지 몇백 년 뒤에 시대고 그동안 화산이 망했다 같은 상황을 전해 듣고 결심을 합니다. 나는 환생했고 그리고 화산은 망해버렸으니 다시 화산을 일으켜 세워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1화에서의 목적은 앞으로 글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에 대한 주인공의 약간 목적 같은 거를 보여주는 파트예요. 그러니까 글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에 대한 기대감, 매력 포인트, 그 제가 시놉시스 파트에서 말씀드렸던 그 패턴이라는 거에 대한 간단한 암시를 주는 파트인 겁니다. 네, 만약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 아닌데요. 제가 좋아하는 게임 속 바바리안이 되었다 이런 작품에서는 주인공이 그냥 본인의 목적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미국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라던가 네, 요즘에 주식 딸깡벌 같은 가벼운 현대 판타지 작품들은 별다른 목적 없이 주식을 시작하던데요.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작품들은 이제 장르적으로 미궁 탐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주식 거래를 성공적으로 해서 돈을 벌기, 그런 목표가 말하지 않아도 그 작품 내에 자연스럽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목표를 언급하지 않아도 독자들이 아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목표에 관한 내용은 제가 또 따로 영상을 기획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만큼 매우 중요한 파트입니다. 이 목표라는 거는 사실 1화뿐만이 아니라 작품 내내에서 계속 이어져야 하는 그런 부분이죠. 네, 매력 포인트가 글을 이끌어 나갈 원동력이라면은 목표는 말 그대로 글이라는 자동차가 굴러가는 길이에요. 길이 없으면은 글이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건 발생. 이제 이 파트는 말 그대로 제가 앞에서 주인공의 능력, 글의 메인 목표를 잘 깔아두라고 했잖아요. 그걸 깔아둔 후 주인공의 능력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을 발생시키라는 겁니다. 이제 뭐 예시를 좀 들어드리자면은 이제 전투하는 작품이면은 전투라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전투도 괜찮고 아니면 이제 뭐 주인공의 능력을 보고 약간 거물 같은 분들이 접촉해오는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사건 발생 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긴 해요. 정말 어떤 식으로 보여줄지에 대한 구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작가의 재량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 사건을 얼마나 멋지게 설정하느냐가 사실 글의 내공인 셈이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주의해야 될 점을 말씀드리자면은 네, 전투를 추천드렸다고 이제 한화 전부를 전투로 쓰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매력 포인트 앞에서 잘 깔아두라고 했잖아요. 한화를 전투로 쓰시면은 이 매력 포인트 잘 안 깔립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매력 포인트를 다 깔아놔야 사람들이 아 키워드가 이렇구나 하고 재미있어 한다고. 이게 제목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제목뿐만이 아니라 그냥 다 그래요. 글이라면 전부 다 이제 매력 포인트도 깔아놓지 않고 이제 갑자기 냅다 전투를 시작하면은 사람들 그게 뭔데 싶더가 이렇게 되어버린다고요. 이렇게 글의 이 네 가지 분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추가로 추천을 드리자면 이제 개인적으로 드리는 꿀팁. 정말 이거는 말 그대로 마공에 가까운 느낌이지만 개인적으로 정말 뉴비분이라면 현대 판타지 장르 쪽 히트작 그것들의 1화를 보고 비슷한 느낌으로 쓰시면 괜찮아요. 이제 왜 굳이 현재 판타지인가요?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판타지 분류 작품은 무수술분들 특유의 자연스럽게 이 필수 요소를 녹여내는 고품격 글쓰기 스킬이 적용된 경우가 많아서 잘못 따라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필수 요소를 넣지 않은 뭔가 엉성한 1화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기본을 다져야 하니까. 근데 판타지는 기본만으로 쓰인 작품은 많이 없다. 그런 겁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간단한 내용인데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조금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또 제가 말씀드린 기본 골자 자체는 그냥 이렇게 1화 템플릿, 현재 처한 상황, 능력 설명, 아니면 능력 획득, 주인공의 원래 모습 설명, 능력을 얻기 전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능력을 얻은 후 상황 파악, 능력을 어떻게 써먹을지 고민하고 주인공이 그 능력으로 무엇을 최종적으로 할지 메인 목표를
암시, 그리고 그 능력을 사용할 만한 사건 발생. 이 템플릿을 복사해서 1화창에 넣고 체크리스트처럼 나는 이 작품에서 이렇게 이 요소를 채울 거야 라고 적어놓은 후에 칼을 붙이시면 아주 쉽게 1화를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비법 소스인 거죠. 비법 소스.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또 뭔가 눈도 많이 오고 했는데 다들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고 보니까 벌써 또 그새 100명의 구독자분들이 또 새로 저를 구독해 주셨더라고요. 300 구독자 달성 정말 감사드리고 너무너무 기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